강사 이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전달해 드리도록 왔습니다. 전달하기 전에 저희 3대 건강 회복기를 잠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세요. 4학년 9반이십니다. 4학년 9년생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셨는데요. 2달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무릎에 물을 빼고 연골 주사를 맞으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일하시는 도중에 짐을 옮기시다가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연골 12번 척추가 없이 무너진 거예요. 척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12번 척추가 무너져서 시멘트를 바르면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할 것이고 아니면 한 달 동안 대소변을 받으면서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후자를 선택해서 한 달 동안 대소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잦은 설사와 위장염으로 항상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접니다. 턱이 2개인데요. 보시죠. 2개 좀 빠졌을 때예요. 어떨 때는 턱이 3개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지럼증이 너무 많아서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하고 햇빛에서 많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구내염과 편도를 달고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적으로 필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15년 동안 매일 비염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생활을 하다 보니 만성피로가 자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앞머리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저하증, 기능 저하증을 판정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인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신생아 태아기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이 괜찮다. 시간 지나면 다 낫는다 라고 말씀하셨길래 저는 철떡같이 믿었는데 어머 이게 아토피로 변하더니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이나 양약이나 번갈아 가면서 매일 병원을 다녔고요. 잦은 감기로 항생제를 9년 동안 먹었습니다. 폐렴과 잦은 입원은 기본이고요. 급선 천식까지 와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이어트를 권유받았는데요. 제가 몸에 좋다는 거를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보고 좋다는 걸 찾아서라도 먹어봤는데 지인으로부터 다이어트 권유를 받고 저는 찾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이에게 먹었고 아이가 변하는 것을 보고 저도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이어트는 하잖아요. 저처럼 다이어트는 누구나 했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경험은 많지만 실패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방법은 해봤습니다. 지금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밖에 나가면 먹을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고칼로리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비도 오는 날에는 또 밖에 나가면 또 뭘 먹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젊은 사람들은 미용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건강의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선택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만을 21세기 전용 신종 전염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면은 폐암에 걸리죠. 그래서 질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비만도 똑같아요. 비만이 되면은 질병의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뇨도 있고요. 고지혈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독소 해결입니다. 독소는 내독성과 외독성이 있는데요. 내독성은 활성화산소입니다. 활성화산소가 많아지면 그것이 나에게 독으로 돌아옵니다. 외독소는 음식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인데요. 가위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농약이 묻어 있죠. 저희가 숨을 쉬는데 매연이 있죠. 미세먼지가 있죠. 이렇게 화장품, 그 섬유 유연제로부터 저희는 외독소를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소가 쌓이면 체중이 증가하고 몸이 붓습니다. 그리고 소화의 기능이 악화가 되면서 대변에 이상이 생기고요. 자도 곰 3마리가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피부에 다쳐서 그 매듭폼을 붙였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집니다. 부풀어 올라요. 우리 몸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고 올랐는데 손이 안 잡히네 이러면 내 몸에 붓기가 있구나, 독소가 있구나, 염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해독의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출입니다. 독소가 조직에서 순환계로 변할 때는 엄청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엄청나게 많이 드세요? 네, 드신답니다. 이것이 중화가 되어서 간에서 중화가 되어서 지용성은 대변으로, 그리고 수용성은 소변으로, 땀으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 이때도 엄청난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드셔야 됩니다. 밥 먹어서 될 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걸로부터 쫙쫙 배출을 해야 되는데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이 될 때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식이섬유물, 유산균,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드셨습니까? 예. 변비가 있다고 이렇게 이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것이 내 몸에 다시 딱 달라붙어 가지고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살이 찌고 염증으로 변질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영양가 다이어트인데요. 영양가 다이어트 한자혁명 닥터 조가 책을 냈는데 거기에서 있던 문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이 비타민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즉 영양소 보충으로 필요로 할 때 우리 몸에 내는 신호를 보낸다. 배고픕니다. 네, 맞습니다. 필수 영양소가 가득 찬 몸은 불필요한 배고픔을 말하지가 않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인데요. 타는 영양소가 있어요. 매일 타야 합니다. 안 타면은 큰일 납니다. 타야 되는 영양소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인데요. 이걸 태우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은 타는 영양소가 타지를 못해서 저희들은 힘이 드는 삶을 살고 이렇게 몸이 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소화, 흡수, 대사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탄수화물, 지방은 쓰일 만큼 쓰이고 나머지는 지방에 탁 달라붙어서 다시 지방이 됩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많이 드셔서 쓰이면 쓰일수록 남는 단백질은 다시 근육으로 됩니다. 칼로리와 다이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1번 굶는다, 적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굶으면 살이 빠질까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네. 큰일 납니다. 비상 상태가 납니다. 대사 저하가 생기고요. 지방 축적이 생기고 근육의 손실이 됩니다.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비타민이 에너지를 쓰이지를 못하니까 근육에서 빼가 씁니다. 근육에서 빼가 쓰다가 없으면 뼈에서 빼가 씁니다. 이래서 살은 계속 찝니다. 붓고 찌고 아이고 다리 팔다리야. 그리고 이거 미용 쪽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육으로 빼가 쓰니까 미용 쪽으로는 당연히 피부 건조증, 탄력 감소, 모발 손상, 손톱이 깨지고 얼굴이 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굶는 다이어트의 비밀. 이때 이 아이를 꼭 기억하세요. 렙틴 따라해보세요. 렙틴. 이 아이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달달한 커피가 땡긴다. 그 커피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렙틴이 뇌를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라면과 밥을 말아 먹고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케이크를 먹고 싶다. 빵을 먹고 싶다. 이러면은 렙틴이 내 머리에서 뇌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왔으면은 렙틴이 요놈이 내 머리를 조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섭취 열량 칼로리를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 바깥에 나가서 외식할 때는 1000칼로리입니다. 그리고 한식으로 몸을 건강하게 챙겨야 되겠다 할 때는 약 700칼로리입니다. 그런데 유산화에서 나오는 누트리밀 한 끼는 235칼로리입니다. 타사에는 물과 우유로 섞어서 흔들어서 드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칼로리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드시는 것입니다.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에는 간단한 한 끼 식사가 최고인데요.
그 누트리밀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10가지, 비타민 5가지 미네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누트리밀입니다. 호르몬과 다이어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는 호르몬, 호르몬이면 다이어트, 짝꿍입니다. 네. 이 호르몬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혈당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올라갈 때 이거를 잡아 끌어내리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걸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면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면을 먹으면은 빵, 과자, 빵, 과자, 떡, 빵 이런 걸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인슐린이 잡아 당겨 내려요. 그러면은 금방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다. 그러면 또 달달한 걸 또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어서 저희는 항상 다이어트에 실패를 합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빨간색이 혈당이에요. 확 올라가죠. 혈당이 확 올라가면 누가 잡아 당긴다 그랬어요? 인슐린이 확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파란색 그림, GI 지수의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누트리밀 GI 지수는 평균 23입니다. 우리가 그 고추를 먹을 때 GI 지수가 23 균등합니다. 이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생각하면은 수면과 스트레스를 잘 소화해야 되는데요. 수면이 부족하면은 예민해집니다. 눈도 벌겋게가 돌아다니죠, 좀비처럼. 자, 여기에 사주 해독 다이어트의 글씨를 보면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그것마저도 살이 찔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음식 뭐부터 먹습니까? 네, 매운 거, 달달한 거, 짭고. 네, 저는 얼큰이 칼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면은 또 친구들 만나서 또 치맥을 먹습니다. 또 집에 가면은 울적해서 영화 보면서 또 수육에다가 뭐 먹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때는 적입니다, 적. 그래서 키워드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동시에 할 때는 독소 해결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칼로리 조절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호르몬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평화로운 릴렉스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것은 캐나다 보건성의 생화학자 라인 맥윌리엄 박사가 위임을 받아서 4년마다 출간하는 비타민 비교 가이드입니다. 이거 논문이에요, 논문. 여기에서 4년마다 나오는데 1600개의 비타민을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6번째 나오는 책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파란색이 많고, 이거 오신 분한테 한번 이게 뭐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랩이라고 소비자 단체입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소비자 단체들이 만든 회사라서 저희들이 영양제들 먹는 거 있죠? 그 뚜껑을 땁니다. 그래서 안에 비타민을 꺼내서 뒤에 그 표지판에 보면은 뭐 비타민, 미네랄, 지방 몇 프로 들어있다는 거 표식 보이죠? 그거랑 안에 있는 영양제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비교 분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 그냥 띄워버려요. 거기에서 늘 1등하는 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이것을 누가 먹을까요? 국가대표 전 세계 선수들이 먹습니다. 운동 도중에도 피곤한데 갈증이 나네. 그러면은 요거 한 포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핑에 걸리지 않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리셋을 할 수가 있는데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단계는 해독입니다.
몸의 기본적인 것을 배출을 시키는 단계고요. 탄수화물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는 체지방 감량입니다. 체지방을 감량해서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나올 때까지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내가 체지방이 빠진 것을 유지를 하면서 일반 식사를 하면서 한 끼는 유미를 먹으면서 유지를 하시면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할 때 일주일에 3kg 뺄 거야, 2kg 뺄 거야, 10kg 뺄 거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갑자기 팍 내려오면은 다칩니다. 그죠? 아이들이 내려올 때도 조심히 내려와, 돌아서 내려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다이어트도 똑같습니다. 1주, 2주, 3주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살이 찔 때도 계단식으로 찌기 때문에 찐다 싶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릴렉스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됩니다. 클렌징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와져 있고요. 1단계는 몸을 비우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먹습니다. 2단계는 일반 식사와 2번의 뉴트리미를 먹습니다. 3번은 일반 식사를 하면서 뉴트리미를 먹으면서 유지를 합니다. 헬스팩입니다.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지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내 몸에 들어왔는데 인셀리전스가 지휘자인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무릎에 세포가 부족해. 그러면은 이들이 세포한테 막 갑니다. 그리고 막 다스려요. 우리 어렸을 때 얼음땡 놀이 해보셨죠? 무릎에 있는 얼음 되어 있는 세포들을 땡 해주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트리물 액티브입니다. 단백질 20g, 식이섬유 10g, 15가지 미네랄 들어가 있고요. 완벽한 식사 한 끼입니다.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수면, 호르몬, 그리고 영양, 칼로리, 식사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니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 맞춤인데요. 헬스팩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야들은 학원, 가외예요. 가외.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못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가외를 시키잖아요. 가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메가는 중성 지방을 억제하고 인슐린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에 염증이 많아요. 막 떠돌아다니다가 림프절에 염증을 버리고 가면 이것이 독소로 변해서 내 몸에 이제 종양이 되고 그것이 암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라바누 C300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요. 빈염이 심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독소 중화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고키농 30입니다. 독소 중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 뛰어놀 때 밤낮으로 뛰어놉니다. 자라 해도 계속 뛰어놉니다. 왜 그럴까요? 고키농 30이 몸에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25세가 이상이 되면은 없어요. 점점점 줄어들고 저는 안 나와요. 그래서 먹어줘야 됩니다. 헤파실입니다. 밀크식스 실리마린이 들어있고요. 간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눈이 떴는데도 곰 3마리가 앉아있다 싶을 때는 도움을 받으시면 눈이 뽕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그네카이디 마그네슘 파우더입니다. 체지방 태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탄수화물 중독에 개선이 됩니다. 근육 완화,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예민한 사춘기 애들, 우리 집에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항상 먹습니다.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도움되니까 정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착한 아들로 변합니다. 그리고 메타볼리즘입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카테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가지 체지방 지표가 보이는데요. 연구 결과에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줄어들고요. 배가 쏙 들어가고요. 엉덩이가 쏙 올라갑니다. 과학적으로 설계한 개인 맞춤 통합 영양 프로그램 입니다.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체지방 감소율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걸음수로 매일 7,000보를 걷고요. 그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는 척추 12번이 없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좀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리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있으면 심심하다고 하시는데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여행에 항상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무릎에 연골 주사도 맞고 물도 빼셨고 15번 척추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하셨어요. 아이고 팔다리야 하라고 한 번도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일을 하시면서 친구가 많이 없으신데 여기에서 손여사님, 우리 손여사님 옆에 친구분들 보이시죠? 우리 파트너들, 형제 리더님들, 어머니들이랑 같이 오손도손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인데요, 저는 편도와 구내염으로 항상 멀리만 가면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놀아도 저는 누워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유산을 만나고 나서 단 한 번도 편도 때문에 아픈 적도 없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이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만 얘기하자면 어렸을 때 그 애들 풀장에 놀으라고 이렇게 가갖고 놀아라 해갖고 보냈는데 막 뛰어가더니 풀장에 폴짝 뛰어넘더니 푸르륵 떨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뛰어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를 쳤어. 그랬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물을 막 부었어요. 애한테. 해수물이었던 거예요. 그 아토피가 있는 애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들어가가지고 따가워가지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유산화를 만나서 9살 때 유산화를 만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걸로 인해서 연고를 바른다거나 병원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바다에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숨 쉬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3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리셋 챌린지 경험해 보세요. 제 말씀을 듣고 리셋 챌린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네, 꼭 해보세요. 해보신 분만 압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뇌를 비우시고 하라는 대로 하면은 예뻐지고 살도 빠집니다. 이상 이용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